비문학 법 접근.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이제 법에 대해서 좀 개괄을 해준 것 같아. 법이라는 것이 정의가 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얘가 어떤 특성이 있고 왜 만들어졌고, 그리고 누가 이런 법을 만들고 실행하고,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줬지. 혹시 기억나나? 법의 정의가 뭐였지? 국가가, 자, 쌤이 얘기해줄게.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사회적 규범이었어. 기억나나? 자, 여기에서 쌤이 두 가지 포인트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일단은 사회적 규범이라는 거에서 일단 인간이 만든 거다라는 걸 잡아주면 좋겠다 했지. 그리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법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이런 불완전한 면모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를 본다면 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누구였지? 입법하는 사람들, 입법부, 국회 사람들이라고 할게.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어. 그럼 쌤이 이게 약간 틀을 만드는 거라고 했지. 이 경우에는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문제는 어떤 애가 어디에 넣기 애매한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피할 거야? 회피할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누구나 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게 생긴다 했지? 두 글자. 이 재판관들한테는 땡땡이 생겨. 이거 알 텐데. 매기해주면 알 텐데. 그래. 재판관들, 판사들에게는 이 불완전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 불완전성 때문에 재량이 생겨. 너가 생각한 거 이거 맞아? 그치? 재량이 생긴다고. 그래서 주어진 틀을 고려해야 돼. 고려하되 얘가 봤을 때 나는 그냥 이거는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 넣을래.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고. 그리고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이때 당시는 애매한 거였잖아.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사례가 돼. 법적 사례가 돼가지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법이 또 돼. 이때 당시에는 예외였는데 나중에 원칙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법은 뭔가 원래부터 완벽한 어떤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자,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좀 어떤 그냥 동물 또는 사람이랑 또 비슷해. 법이라는 것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야. 계속 진화를 해. 법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지금 순간의 어떤 원칙과 예를 보는 건데, 이거는 항상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쌤이 예전에 그때 문학 수업에서 이 단어를 썼었던 것 같아. 이 두 가지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통시적이라는 게 있고 공시적이라는 게 있다 했지. 각각이 뭐였지? 그치. 근데 얘는 시간에 따른 거야. 비교 차원 자체가. 대신
뭐는 고정되냐면 공간은 기본적으로 고정이 되거든. 얘는 반대. 얘는 반대로 시간은 고정돼. 근데 공간을 이렇게 공간끼리 비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일단 공시적 비교로 하는 게 많거든. 근데 가끔씩 이런 통시적 비교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때 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고. 어쨌든 불완전하다라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한 규범이라 있거든. 이 두 개를 묶어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좀 강한 약속이라고 해도 될까? 오케이. 강한 약속이야. 그리고 이 강하다라는 거에는 뭐가 포함된 거야? 국가가 이 법을, 이 약속을, 너랑 나도 그냥 약속을 할 수 있어. 뭐 혜성아, 나중에 쌤이 뭐 100원을 줄게 하고 안 줄 수도 있잖아.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만약에 이 강한 약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어떻게 된다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오케이? 누가?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강한 약속이랑 되게 함께 나오는,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다 했지.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이 나왔을 때 법적 약속이다. 일반적 약속과 다르다. 강한 약속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법에 대한 좀 이해를 했었고, 쌤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문이나 독해를 할 때는, 법준 독해를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하면 좋다고 했지? 좀 법지문 특수하게. 그렇지. 일단 개별 사례를 잘 보라고 했어. 왜? 왜 잘 보라 했지? 개별 사례를? 왜냐면 개별 사례가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얘가 뭐 그것도 맞긴 한데 서술에 중심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저번 시간에 매매 계약 그 질문할 때 네가 복습을 해봤으면 기억이 나겠지만, 그냥 뭔가 쭉 계속 막 법적 서술만 쭉 나열돼? 아니면 중간중간 개별 사례 상황들이 어떤 게 추가가 됐었지? 뭐였지? 후자지? 그치? 계속 중간중간 이런 개별 사례가 있는 지문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는 그때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 것보다는 이 개별 사례가 나오는 부분을 축으로 잡고 나머지 어떤 정의나 아니면 법적 서술 같은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시키려고 읽고 있었지. 목적성 자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애초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개별 사례가 딱 나왔을 때 그냥 뭐 예시네 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법지문일수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또 뭐가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법적 주체라고 설명했거든. 얘기를 했는데 법적 주체들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 그치? 왜냐하면 이 법적 주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한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일단 주체가 잘 잡혀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법적 주체들은 말이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부모님들이 막 채무자, 채권자, 막 뭐 점유자 막 이름 되게 헷갈리게 만든다고. 그거를 너가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지? 이 관계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쌤은 그때 추천을 했던 게 그냥 뭐 A, B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계속 어려운 말을 가지고 네 머릿속에 다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얘는 A고 얘는 B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에 뭐 그려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애초에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지 말라고. 결국 네가 보는 건 상황인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자, 일단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더더욱 정의된 개념을 좀 잘 보라고 했어. 그러니까 정의된 개념에서 이걸 처리할 때 축자적 의미를 도입했을 때 우리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았지. 그치? 축자적 의미 도입을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기본 접근인데 조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 또 기본 접근 얘기 나온 김에 또 어떤 것도 하면 좋을까? 정의된 개념을 처리하면서도 확실히 우리가 저번 그 지문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거든. 구분되는 개념의 처리. 그때 우리 법적 효과를 만드는 게 하나만 주어졌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 딴 것도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비교의 계층 이거를 좀 구분해 주면서 확실히 해주기. 알지? 처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 그리고 또 있지. 요건과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네가 신경 써서 하면 이제 좀 잘 할 거야. 요건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하나만 있진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and 관계인지 or 관계인지. and면 어떻게 된다고? 모두 만족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건이 세 가지야. 그럼 그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안 돼? 그러면 안 돼. or는 하나만 해도 괜찮아. 그런 거야. 그리고 뭐 보조사 이런 것 좀 잘 생각해주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지문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계속 적용하면서 읽어볼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이 문단을 봤을 때, 자, 첫 번째 문단을 다 봤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혹시?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뒤에 등이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 그치. 그것도 굉장히 좋아. 좋아. 그치. 이게 솔직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한 것 자체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였지. 만약에 이게 맞아. 그러면 뭐지? 왜 물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쌤은 일단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 물음표로 돼 있으면 이건 사실 화제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물음표를 쓴 것 자체가 이 필자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화제를 잡는 건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거의 더해서 나는 하나 더 생각해봤어. 그냥 잠깐만.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를 봤을 때 봐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라는 말은 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거든. 물건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거? 일단 물건의 주인이라는 거 그대로 써볼게. 물건의 주인인 거. 이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잖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물건을 사용하는 건 물건의 주인인 거는 왜 달라? 뭐 빌려줄 수 있는 거 제일 쉽게. 그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거 주인이니까 내가 쓰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도 있어?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경우. 빌려주는 경우. 또 어떤 것도 있을까? 내가 빌린 경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잖아. 그게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인도 아닌데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고. 뭐 도난 당할 수도 있고. 아, 그치. 물건을 사용하는 거랑 물건이 주인인 거는 같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걸 너가 먼저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근데 이거를 그냥 그런갑다 하고 좀 느슨하게 봐버리면 이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화제로 잡고 있잖아. 그 다음을 보면 점유랑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맨날 정의된 개념이 나오는 파트잖아. 굉장히 익숙한 파트야. 어떻게 넌 처리를 했어? 점유가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소유가 그 물건의 주인. 점유랑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에서 나는 조금은 이 법지문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 일단 소유는 지금, 그러니까 점유는 일단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 했고, 소유는 어떤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혹시 이해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왜 소유야? Why? 소유가 이게 주인인 거랑 비슷한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면 당연히 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거 맞아.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사서 소유한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로 본단 말이야, 보통. 근데 이 소유란 개념이 좀 이건 약간 대형지식이야. 근데 좀 깊게 들어가 봤을 때 정말 그것만이 소유이냐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소유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 같은 거 있잖아. 내 추상적인 그런 것들, 뭐 어떤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니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만약에 분해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이 약간 이쪽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분이 소유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결국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소유구나 라고 이 사람이 생각해낸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수능 영어 지문에서도 나왔었거든. 이 소재로 해가지고 나중에 네가 풀어보면 좋은데, 그게 이름이, 잠깐만, 그건 나중에 일단 쌤이 얘기해 줄게. 그게 bundle of stakes 이러면서 얘기 나온 지문이 있어. ownership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짜 완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최근에 나온 지문이어가지고 그거 읽을 때 이거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듯.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 소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쌤은 물건의 주인인 게 이 소유다. 연결 지어줬어. 연결해서 이거 제가 되니까. 그치? 소유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주인인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 그럼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고 얘기를 했지. 사실상의 지배 상태.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는 게 좀 바로 안 와닿았어. 넌 뭔 소리인지 바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손 안에 있다. 그냥 내 손 안에 있다? 이건가? 근데 지배 상태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그냥 그 물건을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럼 점유가 아니야?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사실상의 지배 상태는 아닌 거야? 소유하면서 점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치? 그러니까 그걸 사실 이 단계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근데 한번 의심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야. 조금 더 이런 약간 워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실상의 지배 상태라는 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걸까? 그냥 이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물음표를 한 번씩 던져달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유랑 소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어쨌든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는 딱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했어. 그치? 오케이. 그러고 이제 A 파트 나오거든. A 파트에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지? 점유에게 더 깊게 설명하면서 점유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점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잖아. 직접 점유라는 것과 간접 점유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 그치? 일단은 구분된 개념이니까 확실히 좀 구분을 해줘야 될 건데,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 둘 다 점유지. 구분되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점을 먼저 잡아달라 했지. 그러니까 네가 얘는 둘 다 점유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있는 걸 뜻한다 라는 생각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가까이 보는 거야. 차이점이 뭐지? 직접 점유는 진짜로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치? 진짜 지금 나한테 있는지잖아. 간접 점유는 간접 점유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반환 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간접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자, 여기서 너가 다 좋은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쌤 얘들 재료라고 했잖아. 정의된 개념들은 어떤 걸 위해서? 이 의도에 맞춰서 엮기 위한 재료들이야. 그러면 너 나중에 애들 왔을 때 딱 머릿속에 어떤 걸 떠올릴지 미리 정해놓으면 좋거든. 난 직접 점유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지금 나한테 물건이 존재해야 돼.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이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얘는 뭘 가지고 있는 건데? 간접 점유는? 반환 청구권인데 얘는 어떤, 그치,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는 봤어. 그래서 이렇게 하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확실히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직접 점유라는 직접 점유랑 물건의 사용자를 연결시키고 간접 점유랑 주인을 연결시켜도 상관없는 거지. 너무 해당시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시도 자체는 좋거든. 대신에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의 주인인 걸 우리가 아까는 점유랑 소유랑 연결 지었잖아. 근데 이거를 얘를 직접 점유를 하고 얘를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의 이 층위가 무너질 수가 있어. 왜냐면 얘네 둘 다 합쳐 점유였는데 얘를 요것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하자면 이런 거지. 일단은 직접 점유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건의 사용,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직접 점유된 내용이었구나 정도는 대응해도 돼. 근데 너 얘기를 잘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야. 얘랑 얘를 어떻게 할 건지가 문제거든. 같은 거야. 둘이 같은 건가? 근데 저는 소유자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반환 청구권을 가진 상태잖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반환이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데? 뭘 전제로 하는데? 나한테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 주인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간접 점유야? 그치? 이런 것들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게 사실 이 질문 네가 했을 첫 번째 돌파구야. 정의된 개념을 지금 두 개를 제시했어.
근데 원래라면 얘네가 확실히 구분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뭔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거를 너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낌새를 느끼고 그냥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쌤이 얘기해 줄까? 쌤이 생각했을 때 이 관계를 내가 그냥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 지금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실제 관계는 어떤 거 같냐면 이거야. 점유가 있어요. 소유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직접 점유는 걸쳐 있다고. 봐봐. 가지고 있어 나한테. 근데 내가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 파트 여기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소유자일 수도 있잖아. 여기. 간접 점유는 사실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안에 그냥 여기 공통점 파트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정의된 개념 구분이야. 이런 게 많진 않은데 한 번씩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가 평소에 하는 막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있지. 요걸로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여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좋지. 이런 것들을. 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거든. 근데 간접 점유가 어 이렇게 되면 소유자 쪽 이렇게 직접 점유처럼 반대로 소유자 쪽이 뻗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간접 점유를 가진 여기까지 이렇게? 간접 점유를 가진 소유자들만 점유자 아니 그럼 점유에서 벗어나 버리잖아. 여기 파트가. 그럼 간접 점유를 할 수 있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응,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뒷부분 내용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동산인 경우에는 다 여기, 그러니까 소유가 이렇게 따로 있지가 않아. 애초에. 어차피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파트에 들어가는 게 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구분해줘야 되긴 하는데, 일단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딱 요거 관계만 딱 넣었을 때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게 지금 여기 없긴 하잖아. 이 파트에 대한 게. 어쨌든. 그러니까 얘네 간의 관계가 좀 복잡하다라는 거지 좀. 이거를 너가 얘네 간 관계가 어떻게 되지? 를 한번 생각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얘네가 아예 다른 범주에 대한 얘기면 모르겠는데 겹쳐져 있잖아. 점유했다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는 거지. 이럴 때일수록 너 확실히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 내가 소유랑 간접 점유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소유는 그냥 주인이면 다 소유. 간접 점유는 내 주인이면서도 이게 딴 애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개념의 구분이 이런 식으로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주고. 자, 그래서 쌤이 아까 구분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게 인간이 만든 거다 보니까 진짜 이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런 거 딱 봤을 때 빡치긴 하지만 아 역시 불완전하구나. 그냥 개념이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내가 구분해야 되겠다 정도 생각해주고. 그리고 사실 이 문단에서는 직접 점유랑 간접 점유에 대한 얘기와 함께 또 어떤 얘기도 있지? 어디서 딱 나눠줄 수 있을까? 점유는 그치?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하는 당연한 얘기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면서 공시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 공시에 대해서 이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은데, 공시는 공적으로 알리는 거야. 공시. 이것도 사실 축자적 의미를 도입할 수 있긴 해. 공적으로 알리다. 오케이. 그래서 공적으로 알리는 거고, 왜 공적으로 알려야 될까? 여기서 얘기하는 공적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데? 그치. 그것도 생각해보면 좋지. 국가는 알려주는 거야.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공적으로 알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국가는 알리면 좋은 점이 뭐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공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공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공시, 이번에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주면 좋고,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래서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과 같은 대부분의 움직이는 재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그래서 이게 뭔가 굉장히 이 뒷부분에 뭔가 좀 막 추가되거든. 막 공시가 뭐고, 막 동산이 뭐고, 동산은 어떻게 공시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딱 하나를 모아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요걸로 볼 것 같아. 동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공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파트구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점유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게 다 쫙 모아지잖아. 여기 있는 파트 내용들이. 그래서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저거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난 이것도 좀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점유에 소유권 공시된다 했는데 그럼 어떤 점유? 어떤 점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긴 했어. 그게 다 관련 있지 않을까요? 두 개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사실 맞긴 하거든.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봐도 뭔가 뭐 잘 모르겠네. 대신에 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필요는 있다고. 왜냐면 애초에 내가 점유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알지?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법적 서술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야. 알지? 고민해보고 그냥 바로 납득해. 그러니까 쌤이 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를 이제 웬만하면 다 고민해보라고 하는데 그 고민의 약간 시간이나 깊이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두긴 하거든. 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깊이 고민해도 이게 결여된 맥락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법적 소설이 나오면 그래서 나는 그냥 체크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고 뭔가 이래서 이런가?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납득시켜버려. 그 납득을 한다는 거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 기억이 조금 덜 남거든 보통. 그래서 나는 표시를 해주던가. 첫 번째 원칙 하나 나왔다. 이렇게. 동사는 무조건 점유의 소유권이 공시된다.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가 쭉 약간 나는 어떤 것처럼 느껴지냐면 뭔가 개념들에서 굉장히 쭉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
그치? 개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 아직까지 뭔가 빌드업 같은 느낌이 드네. 빌드업. 그러니까 뭐 점유율 알겠어, 소유율 알겠어, 직접 점유, 간점유, 뭐 동사 점유, 소유가 공시되는 거 알겠어.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를 너가 머릿속에 너도 의문이 들어있어야 돼. 이거 읽을 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파트를 보면 이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하면서 드디어 내가 원하던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 자, 그래서 쌤은 방금까지 와 빌드 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 소유권이 양도되는 상황이 내가 읽어야 되는 화제였구나 라는 걸 깨달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앞에서 그럼 내가 정리해 놓은 걸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 읽을 때도 네가 소유권 양도 상황이라고 잡아줘. 저거를 스스로도. 지금 소유권 양도하는 상황이다 하면서 여기에서 법적 주체가 나는 보이는데 양도인이랑 양수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지. 그냥 이름들이 너무 헷갈린다고 막 어렵게 적어놨어. 그냥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도, 양수, 그다음에 매도, 매수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 그냥 수가 받을 수라고 생각하면 돼. 수비할 때 이제 수. 그래서 이런 것들 양도인과 양수인 두 가지 주체들이 지금 설정이 되네. 잡아줘. 그래서 얘가 양도인이어서 얘한테 어떤 물건을 줘야 되는 거고 얘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겠지. 뭐 사실 우리가 좀 경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대가 없이 되는 건 없으니까 분명 B는 A한테 뭔가를 지불했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양도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보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해서. 그럼 지금 또 하나의 어떤 법적 서술이 나오고 있어.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잡아야 되겠지. 요건 몇 개야? 두 개라고, 두 개. 양도 계약을 하고 양도를 공시를 해야 돼. 이게 지금을 읽을 때는 이게 뭔가 조건이 따라 보이는데 나중에 뭐 공시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절대 안 돼. 얘는 무조건 요건이 두 개인 거야. 좀 확실히 잡아줘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쌤이 아까 법적 서술 파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한 이유가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살짝 그 뒤에 그 다음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나는 화제를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었거든.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물건 넘겨주는 게 소유권 양도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그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양도 계약을 하고 계약은 뭐라고? 법적 약속을 하고 이에 더해서 소유권 양도를 공적으로 알려야 된다. 근데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소유권 양도 상황인데 이게 동산에 대한 거구나 라고 잡아주면 좋겠고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가 공시된다. 이게 여기서 딱 이 위에 게 바로 보이면 좋겠지. 맞아. 동산은 점유의 소유권이 공시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라는 거 될까? 그래서
동사는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면서 양도 또한 저런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너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점유 인도에 대한 얘기.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 인도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에서 너가 또 생각해주면 좋겠지. 이게 앞부분에 있는 빌드업은 얘네들 다 재료야. 그러니까 재료는 그냥 놔두면 그냥 썩어서 없어져 버려.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요리를 하기 위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뒤에 요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재료와 비슷하게 나오잖아. 무조건 재료들 떠올려줘야 돼. 점유 인도하는 거 하면서 바로 네가 어떤 거를 인도하는 걸까? 물건 인도할 수도 있고 권리 인도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에서 떠올려 달라고. 점유 인도? 그럼 어떤 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 양도가 있다고 돼 있어.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 양도를 구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뭐를 잘 못 보냐면 조건이 추가됐어. 지금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점유를 넘겨주는 상황인 거야. 지금 이 앞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지금 이 화제는 얘가 지금 간접 점유를 해야 되는구나. 간접 점유를 하는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이 공시가 되는 경우래. 오케이. 근데 그럼 여기에서 네가 저거를 그냥 저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 수 있다면 간접 점유가 아까 뭐였어?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플러스 나한테 지금 없는 거지. 여기서 네가 앵을 해야 돼. 여기서 물음표를 해야 돼. 나한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해? 나한테 없는데 이걸 어떻게 넘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라고. 그럼 이거 물건은 누구한테 있는데? 실제 상황을 생각해보면 분명 누군가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접 점유하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저 상황만 가지고도 이거랑 함께 그럼 직접 점유는 누가 하고 있지? 라는 거를 먼저 떠올려 줄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서 두 가지 이제 밑에 저 반환 청구 점유 개정이랑 반환 청구권 양도에 대한 얘기를 나오잖아. 저거 너 어떻게 처리를 했어? 제일 큰 차이점이 뭐야, 쟤네는? 점유 개정은 원래부터 B가 이 장에서는 B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있었고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응. A한테 넘겨주면서 응. A는 간접 점유를 하게 되고 B는 직접 점유를 하게 되는. 네. 응? 근데 이게 첫 번째 점유 개정이고 반환 청구권 양도는 응. 이 응. 상황에서 A가 반환 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응. 응. A는 직접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그 가지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또 다른 사람 C한테 하는. 근데 약간 잠깐만.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 씨. 어떤 거요?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할 때잖아. 네. A가 양수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까 얘기할 때는 얘가 양도인 양수인을 했어. 쌤이. 이게 그래서 뭔가 이상했다. 얘가 양도인이고 얘가 양수인. 그러니까 이렇게 넘겨준다고 했거든. 저는 어쨌든 서로 주고 받는데 A가 뭐 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지금 간접 점유한 상황이지. 얘가.
그치? 상황이 좀 잘못됐네. 저게 제일 큰 차이점이 양도인한테 물건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그치? 그렇게 딱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해. 일단은 그러니까 그 전에 간접 점유라고 얘가 그러니까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간접 점유를 한다라는 거는 얘한테 일단 받는 사람한테 지금 이미 뭘 알 수가 있어? 얘한테 이미 반환 청구권이 넘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잡아주면 좋고 앞부분에서 이미 받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지. 첫 번째가 점유 개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반환 청구권 양도인데 너가 얘기한 대로 자 일단 점유 개정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볼게. A랑 B라는 두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지? A라는 사람한테 원래 뭐가 있었어? A한테 피아노가 있어. A는 피아노를 가진 소유자였어. 그치?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뀌지? A가 B한테 소유자였는데 얘한테 반청권을 넘겨준 거야. 그치? 그럼 그 순간부터 A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A는 그 소유자가 아니지만 직접 점유하고 있는. 그치? 원래는 A는 소유자이면서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직접 점유만 하는 사람이 된 거지. 그치? B는 지금 어때? 원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소유자이면서 간접 점유를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지. 그치? 이렇게 상황이 나왔을 때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거든. 그거를 각각에 대해서 입장별로 정리해주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한테 어쨌든 반청권이 넘어왔어. 이 상황이 맞지? 아까 얘기한 이 상황이. 그걸 한번 먼저 이것도 한번 생각해줘. 이거 맞네. 이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뭐라 돼 있지?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돌려달라고 추구할 수 있는 반환청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도인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는 것은 지금 이걸로 뭐가 된 거야? 소유권 양도가 공시가 된 거네. 이렇게. 그럼 요 경우를 한번 해볼까? CDE가 있지 지금. CDE가 있는데 지금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지? 제일 처음에 C가 가방을 소유하고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까 보았을 때 얘는 기존 소유자 얘도 기존 소유를 했었거든. 기존 소유를 했었는데 근데 자기한테 없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었지. 가방이라 하죠. 그러면 제일 처음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어? C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었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 그런데 C가 E한테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어. E한테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겨? 지금부터. E가 B한테 반환 청구권을 요구해서 그 가방을 가져왔어. 너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의 차이가 어떤 거 같아? 그 양도인한테 처음 그이 첫사랑에서 물건에 대한 소유 그 물건이
아니라 직접 점유가 있는지 어. 여부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직접 점유인지 아닌지. 네. 그치? 요게 제일 큰 차이점이거든. 근데 애들이 이거를 읽을 때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했냐면 점유 계정 2명 있을 때, 반환 청구 양도 3명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뒤에 보기 갔을 때 3명이네? 요거 읽기는 절대 없겠지 하고 이걸로 생각한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네가 방금 얘기한 그 태도로 접근해야 되거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얘는 지금 내가 처음 소유하면서도 있었잖아. 얘는 소유하는데 얘한테 없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었는지 직접 점유하고 있었는지 간접 점유하고 있었는지 이 차이라는 거야. 이거를 너가 확실하게 정의를 해주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했을 때 너무 헷갈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나오잖아. 또 만약에 네가 법지문에서 올해 6구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옆에다가. 그럼 바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 방화청구 양도는 얘는 소유자가 간접 점유라는 상황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된 서술이 어디에도 없잖아. 여기에다가. 이거는 얘기지만 이건 얘기 없잖아. 그냥 이런 게 방화청구 양도다 라고 그냥 퉁 쳐져 있거든. 이런 서술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 이런 트렌드가.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잡으라는 거지. 근데 그걸 못 잡으면 문제 못 풀게 해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네가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파트 두 부분을 보면 지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도인이 점유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일단 물음표 나오잖아. 그럼 딱 바로 무슨 생각해야 돼? 또 어떤 화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 그럼 봤을 때 또 화제가 제시되고 있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의 점유를 받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이걸 딱 이 화제는 어떤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기존의 거랑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 기존에는 양도인이 직접 점유 여부는 다를 수 있지만 소유자긴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요 가까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으로 봐야 돼.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원래는 양도인이 소유자였어요. 얘가 진짜 소유자 맞았잖아. 근데 지금 뭐래?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래. 이 새끼 뻥친 거야. 지가 소유자라고. 와, 머리 아파지는 거지. 솔직히 이거 나 재판관에서 미친. 왜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 이게 아까 쌤이 아까 처음에 예시 들 때 기존 틀에 넣을 수 없는 이상한 놈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겠구나. 당연히 저런 상황에서 얘가 소유자 아니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저 화제에서는 C라는 실제 소유자라는 법적 주체가 전제된 거라는 거를 너가 스스로 먼저 잡으면 좋겠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 이걸 네가 추가해 주라고, 법적 주체를. 이거는 원래 있던 걸 그냥 내가 A, B 한 거지만 얘도 무조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법적 주체를 네가 스스로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오케이. 실제 소유자. 이거에 대한 얘기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다. 점유로 공시된 동산의 경우, 그쵸?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 소유자가 아니면 알지 못한 채 양도인 유형 계약하고 점유인도를 공시했다면 양수의 소유가 취득한다. 나 이거 딱 보자 말자. 이것도 법적 서술 파트라고 난 생각했어.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왜? 요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건이 많은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니까 재판관이 막 어떻게든 막 요건 막 꾸역꾸역 막 그 순간 서로 만들려고 했던 딱 그 보이지 않아? 그 힘듦과 그 노력이. 자, 여기서 요건 다 잡아봐.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세 가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긴 한데 사실 쌤이라면 두 개가 추가됐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원래도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 네가 얘기해 맞아. 요건은 네 개가 맞는데 내가 스스로 이해를 하기에는 그냥 두 개가 추가됐다. 그래서 나는 요거 두 개에 사실 그냥 초점 맞출 것 같아. 아,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해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요거는 기존 거랑 동일하게 간다라고 정도 하면 네가 스스로 정리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인정? 그리고 효과는 뭐야?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다만 세모. 잠깐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다. 다만 하면서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서해살 취득을 하지 못한대. 이 문단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적 서술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문단이야. 요건 여러 개 제시하고 효과 나오고 그 다음에 예외까지 넣어주는 이 굉장히 출제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국밥 문제를 내기 좋은 그런 어떤 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문단 전체 한 박스 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저거를 네가 이제 두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지. 원칙을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원칙에 있는 요건들을 정리해주고 원칙과 예외를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봐. 양수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라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그냥 뭐 거래를 해. 근데 제가 그거 뭐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선의 취득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주의를 줬다라는 저런 문구 있지. 저런 거는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무조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돼. 얘 충분히 주의를 했다라는 증거를 막 당신 진짜 소유자 맞습니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표시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저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어. 재량이 있는 거. 저도 재량이지. 그러니까 재량에서 막 저걸 우리 다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네가 얘기 잘했어. 이런 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그 약간 어떤 표현들 섞여 있을 때 재량을 쓸 수 있다 했잖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저번 수업 그거 있나? 프린트. 찾아봐봐. 불확정 개념. 그치? 충분히 주의. 이거 불확정하죠. 또 과연 충분히 주의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딱 그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양도인 소유자가 소유자인 거 알아도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걸 알아도 뭐 그냥 헤헤 개이득하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저거는 이 문구는 내가 봤을 때 왜 넣은 거 같냐면 얘 때문이야. 애초에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그냥 약간 로봇 기계처럼 그냥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결국에는 완전 사람에 대한 일이라는 걸 너 명시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하는 이유는 선의취득이라는 거 있잖아. 이거의 뭐 원칙과 요건, 효과 이런 거 다 알겠어. 근데 법적 주체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 나라면 적 같을 것 같아. 아, 네. 어이, 내 거는 뺏어. 내 건데 왜 지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이거 그냥 가져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얘한테 좀 불리한 어떤 제도나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거를 막 차갑게 다가지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이런 이해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로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매끄러워져 이해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취득은 얘한테는 잣 같은 거고 얘한테는 좋은 거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 간에 그런 게 또 갈리겠다 라는 것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법은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도 추가적인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점유 개정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하면 여기에서 이거 중에서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반환 청구권은 어떨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가능하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잖아. 이런 거 그냥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물어보잖아.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를 교수님께서. 그래서 얘네를 둘 다 떠올려 달라는 거. 근데 너 앞에서 만약에 이런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 양도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이 돼 있지 않으면 이걸 못 떠올려 밑에 가서. 알지? 그래서 재료의 처리가 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재료만 가지고 그냥 요리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막 채소도 물에 안 씻고 먹으면 그냥 다 농약 먹어요. 그럼 뒤져요. 그러면 안 돼. 다 물을 씻고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나중에 요리할 때 쓰기 위해서는. 그런 처리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끝에 이제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 대상이 아니다. 여기도 일단 보면서 나는 진짜 작은 화제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 얘기에 대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 등록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이 뭐지? 하고 보니까 부동산 같은 거. 그럼 요거는 애초에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동산에 대한 거랑 구분돼가지고 우리가 처음 했던 거 구분해가지고 애초에 이 범주가 달라 얘랑 부동산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저 마지막 파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요런 점유 개정, 반환 청구 양도를 애초에 얘기를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게 동산이란 거 확실히 안 잡은 애들은 또 막 이게 막 섞인다고 지들끼리. 부동산에 대한 거야, 부동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 쏘리. 등기 등록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인데, 그렇게 비싼 거는 실제 소유자 뺏어가면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런 게. 맞네. 쏘리. 자, 일단은 동산, 부동산, 얘네는 다른 게 맞는데, 저거는 그냥 동산도 일부 포함하네. 대신에 얘네들은 어때?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 차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차가 됐대. 걔 어이없잖아. 그러니까 그 얘를 좀 고려한 거구나. 그럼 이거 굳이 구분하는 게 안 좋겠다. 자, 여기에서 등기나 그리고 등록으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더 고려해가지고 선시상 못하게 한다 라는 거. 그래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대상들을 본다면 일단은 동산 중에서는 지금 점유 개정은 안 돼. 반환 청구 양도일 때는
가능해. 부동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의취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예외적인 거기도 해. 제가 맞잖아. 원래라면 솔직히 소유자 마음대로 진짜 소유자니까 얘를 말을 들어줘야지 왜 얘한테 하는데 이거 살짝 억울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예외적인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딱 보이지? 선생님 초반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판단 해볼까요? 혹시 27번을 아까 틀렸었나? 네. 처음에 몇 번 했어? 그냥 4번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자, 일단 여기 계속 가방이 나오고 있거든. 쭉 다 보면서 이게 뭐라고 생각해주면 좋아?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동산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이 점유다. 저거 왜 틀렸다 생각했어?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공시에 대한 부분을 근데 다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공시라는 게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치. 방금 고치면서 여기 채점하고 고치면서 아 공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지문이 여기만도 이미 우리 에너지 너무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져. 그러니까 너 더더욱 앞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될까? 그나마 내가. 근데 이건 쌤이 기억하라고 했지. 왜? 법적 서술이니까.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 공시된다. 여기 공시에 들어있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공시를 네가 잡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정의된 개념이잖아. 정의된 개념은 무조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읽어야 돼. 알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줘. 그래서 둘다 공시에 대한 건데 그냥 반대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치. 5번.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돼? 공시가 돼야 공시까지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어디에 나와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법적 서술 파트. 양도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을 공시해야 한다. 그치. 여기 파트.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문을 출제자 입장에서 볼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뭘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너 법적 서술 파트 제대로 잡았어? 를 물어보고 싶은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더욱 너가 읽을 때부터 이런 걸 다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내가 봤을 땐 잡을 거 세 가지 한 몇 가지 없어. 점유 소유자 공시한 기능도 수행한다. 그다음에 여기 파트, 여기 파트, 밑에 정도. 그러니까 저런 게 내가 이거를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 정도가 떠오르면 좋다는 거야. 저 때도. 뭐 다른 것들은 괜찮나? 오케이. 그럼 28번. A에 대한 설명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사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저 직접 점유자지. 그치?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왜 맞아? 저런 얘기가 있어? 간접 점유를 통해서 간접 점유는 피아노 저 동사의 소유권을 공시를 한다. 동사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니까 점유 그치? 쌤이 여기에서 이 점유가 뭐에 해당하지 않고 생각해보라 했었잖아. 얘기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점유니까 얘도 같이 포함하는 거구나. 그럼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맞고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돼? 아니 그냥 자기가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직접 점유가 있어. 그치? 저거는 저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을 잘 생각했는지 물어보는 거지. 아니야. 그냥 내가 동시에 그냥 소유할 수도 있어. 4번. 피아노의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뭔 개소리야. 피아노 학원 가서 내가 그걸 치고 있으면 이게 내 거야? 아니죠. 5번.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한 직접 점유나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된다. 이것도 또 법적 서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애초에 이런 걸 중요하게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우리 앞으로
지금 볼 때는 더 신경 써서 잡아야 되겠지. 그치? 29번. 기읒, 디귿을 비교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기읒, 디귿이 뭐지? 아하. 기읒은 그냥 일반적인 동산이고, 그치?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점유로 소유권 공시되는 애고, 다음에 니은, 디귿은 각각이 니은은 등록을 해야 되네. 다음에 디귿은 등기가 되는 애지. 얘는 기니 디의 차이점이 뭔지를 잡아봐. 뭐가 차이야? 기획에서는 현의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얘네 핵심 차이는 뭐냐면 결국 무엇으로 공시가 되는지가 차이 아니야. 제일 기본적인 핵심은 기획은 점유로 인해서 공시가 되는 거고, 니은은 등록으로 공시가 되는 거고, 디귿은 등기로 공시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야. 오케이.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봤을 때 1번. 기획은 디귿과 달리 국가 관련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기획이요? 아닌데요. 그러니까 2번. 니은은 기획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그치? 맞는 말이야. 답이야. 그래서 안 남겨졌어요. 그러니까 3번. 디귿은 기획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물리적 지배의 대상은 맞은 거야. 점유로 공시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4번. 기획과 니은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게 해? 기획은 기획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그치, 가능한 경우 있지만 니은은 안 돼. 니은은 왜 안 돼? 그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치. 그래서 얘네는 애초에 그런 내용이 사실 없기도 하고 안 돼. 5번. 기획과 디귿은 모두 점유 계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애초에 점유 계정은 지금 얘네에 대한 얘기 아닌데, 그러니까 디귿이 아닌 거지. 오케이. 자, 이제 보기가 중요한데,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는 금반지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대.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지금 주어져 있구나. 아까 내가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는데, 자, 한번 정리 잘 해보자. 자, 너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지금 갑을 병이 있는 것 같아. 맞지? 갑을 병이 있어. 얘네 간의 관계를 한번 잡아보자. 갑을 병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 갑이 자, 상황에서 생각해 볼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해야 돼.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변화된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 상태는 갑이 금반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얘를 일단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지. 얘가 네, 이전 소유하고 소유하면서 직접 점유. 반지가 금반지가 금이니까 노란색 할게. 얘한테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근데 을한테 그 넘겨줬어요. 소유권. 그래서 갑이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갔지. 갑은 직접 점유하고 을은 간접 점유하면서 그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그치. 그래서 얘한테 지금 반환 청구권이 반청권이 간 거야.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페이즈라고. 이게 이거다 라는 거 이거 보면서 바로 깨달으면 좋아. 근데 이게 정리 안 돼 있으면 잠깐만 아까 뭐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쭉 읽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린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반정권을 넘겼어요. 을이 병한테
반청을 넘겼지. 을은 아까 어떤 상태였지? 간접 점유라고 있었지. 소유자인데 간접 점유를 하고 있었지. 얘는 소유자인데 직접 점유하고 있었지. 이걸 아까 잡았던 사람이면 점유 계좌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고, 얘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라면 잡힐 거야 이제. 아, 얘네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거 1번 했던 거는 점유 계정이고 갑과 을에서, 그 다음에 2번을 했던 게 반청권 양도. 근데 이것도 사실 애들이 반청권 양도도 잘 못 잡은 이유가 뭐냐면 얘랑 얘가 그림이 좀 다르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 엥? 뭐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얘네 관계 여기 대입해보면 어때? 얘가 을이 C, 병이 E, D. 그러니까 뭔가 D가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될 것 같은 막 밖에 있으니까 또 이것도 또 헷갈리고, 그냥 여러모로 되게 헷갈리고 좀 멘탈 나갔던 문제였어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조언을 하자면 현장에서 이렇게 요렇게 너희들을 뭔가 헷갈리게 유도하는 문제들이 많을 거거든.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요 앞에 지문이랑 비교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잡을 노력을 해야 돼. 알지? 거기서 막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끝나.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니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되면.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보기 상황을 해석한 거. 그래서 여기에서 또 법지문 보기에서는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또 중요하구나. 그래서 상황에서 분석할 때는 법적 주체들을 먼저 잡아주고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잡아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정리 좀 좋겠지. 그래서 이제 보면 30번에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자 보면 1번, 2번이 갑이 소유자였는지, 소유자인 경우,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특이한 케이스야? 소유자 안 한 경우에 대해서 나라면 답을 낼 것 같아. 그냥 알고만 있어요. 혹시나 만약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일단 3, 4, 5 중 하나를 찍는 걸로. 그랬지. 그래서 뭐 간단히 보자면 두 개의 차이가 뭔데? 소유자였으면 그냥 기존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기존의 점유계정 반환청 양도. 소유자가 아니었으면 점유 계정에서는 이게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그치. 얘한테서 애초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거야. 이것도 애들 좀 잘 못 받아들였어. 이게 중간에 애초에 안 간 게. 그래도 얘는 어쨌든 점유 계정이니까 안 간 거지. 그렇지. 그래서 보면 1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반환 청권 양도를 통해서. 그렇지. 2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인도를 받는 것을 갖는다. 맞지? 3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 양도받아 취득한다. 아니라고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네. 그 마치 당연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이런 걸 너가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저런 것들 너가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읽으려고 해야 돼. 진짜 네가 만약 이걸 조금이라도 덜 생각하고 있잖아. 그럼 하나도 안 보인다. 나중에 가서 깨달아. 이거 애초에 아닌데? 이걸 나중에 깨닫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이 1번, 2번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2번이 성립하려면 애초에 1번이 약간 얘도 하나의 조건으로 작용하는 거야. 1번이 돼야지 2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너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약간 경험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선후 관계로 돼 있을 때 얘 선 조건을 먼저 이게 조건이 충족돼야지 애초에 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구나. 오케이. 이런 케이스들.
아 진짜 뭐 문제 잘 냈어. 나머지 쭈쭈쭈. 4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건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건 어때? 이거 약간 헷갈리긴 했었는데 어, 그래도 반환 청구권 양도니까 어, 점유 인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이건 그러니까 점유 인도는 된 거야. 그치,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유권은 여기서 넘어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어쨌든 반환 청구권에서는 우리 아까 봤을 때 얘는 가능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인도가 된 거다. 점유 인도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의 소유자를 믿었고 양도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 어때? 이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응. 일단 그냥 두 번째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을이 실제로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병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진짜 소유하고 있는지 많이 확인을 했으니까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에서는 선의 취득을 통해서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선의식 사항이 두 가지인 거 느껴져. 여기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얘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얘도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가 의도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받기 어려운데 어쨌든 얘도 이 상황 두 번째 상황에서는 사기꾼이 된 거라고. 그래서 얘네가 좀 구분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상황이랑 요 상황 이렇게 바뀌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을이 진짜 제일 너무 불쌍한 놈 아니냐? 지는 소유권을 못 받았는데 또 병과의 사이에서는 약간 사기꾼으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지. 어쨌든 병은 얻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3, 4, 5번을 좀 다 형광펜으로 칠해가지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그래서 보통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려워. 난이도가 높은데 체감 난이도가 지문이랑 선지 둘 중에 하나만 어렵게 하거든. 하나 쉽게 하고. 근데 이 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어렵게 해가지고 되게 좀 파장이 컸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단어는 괜찮죠? 그리고 그 4번 문제에서 응. 말하는 게 점유 인도가 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는 절대 아닌 거야, 얘가. 그러니까 지금 저 금반지 소유자 아닌 상황에서는 소유자는 아닌데 어쨌든 점유 인도는 된 거라고. 얘 상황에서는. 왜?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의 취득 상황에서 반환 청구 양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나는 이 보기를 너무 잘 냈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얘 둘이 합친 것도 너무 잘했지만 아까 지문에서 애초에 요거는 내용이 없지 않았어? 그러니까 요거 얘기는 있지. 반환 청구 양도는. 근데 선의 취득인 상황에서 얘가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은 없어. 우리가 추측한 거잖아. 뭘 가지고 추측한 건데? 다만 간접 점유로 인도되는 상황에서 점유 개정은 이렇게 된다라 했고 요거는 우리가 추측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금 딱 내버린 거야. 보기 사항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이런 메시지도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더욱 너가 생각했어야지. 왜냐면 이미 얘기 나왔고 충분히 좀 우리가 어쨌든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가 시험장에서 갑자기 하려고 절대 못해.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연습할 때 이런 것들 해보는 거야. 잠깐만. 그럼 이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것에서 물음표 가지는 거 있지. 그게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지문이나 뭔가 연결된 물음표들은 너무나도 너의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최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연습들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했다. 좋아.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이거를 정리를 안 하면 여러 번 기출 보는 재수생들도 이거 설명을 못 해. 왜 답이 3번인지를. 대충 3번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번이 제일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너는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겠지. 친구가 왔을 때.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것들을.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뒤에 문학 파트를 합시다. 이건 숙제 지문인데 하나는 좀 법 이론과 관련된 게 있는데 얘는 네가 최대한 정의된 개념이나 법적 서술 이런 걸 잘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방충망이라는 어떤 그래? 그러면 아마 봤을 수 있어 이거. 방충망 관련된 법 지문을 본 기억인데 이거지 않을까요? 그럼 무조건 이거야. 그러면 요거 할 때 우리 한 것처럼 그 어떤 개별 사례에 대해서 상황적인 내용 하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어떤 정의된 개념, 법적 서술 나오는 부분을 좀 구분해가지고 읽는 거. 그 연습용으로 써 그러면 복습용으로. 알겠지? 그래서 저 2개 하면 돼.